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병의 박예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산에 이렇게 다 올라오시면 안산 퉁퉁 다 비어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런가요? 우리 먼 걸음 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늘 현장에서 또 고생하고 계신 제복을 입고 계신 우리 많은 또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안산명예 국회의원이고요. 또 항노총에서 저도 오랫동안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입장에서 우리 박문재 의장님과 우리 항노총 안산지역 지구에 계신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이 청소 차량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오셨습니까? 네. 이 청소 차량 안전기준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환경미화 종사자분들께서도 직접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분야였고, 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유럽을 포함한 이런 또 선진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국내에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다양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사례들을 놓고 과연 어떤 게 가장 적합한 그런 기준이냐를 놓고 우리 발제와 또 토론을 하신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히나 이 자리는 자원폐기물환경협회 우리 이종철 회장이 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함께 또 토론자로 또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청소 차량 홍보 발판은 참 많은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법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환경부가 아니죠. 기후에너지 환경부 하신 분도 오셨고, 국토부도 오셨고, 또 우리 노무부에서도 함께 하신 이유가 아마 이 제도가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설과 또 근로 형태와 한편으로 또 폐기물 처리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처에서도 각각의 부서 관계자분들이 함께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어느 한 부서의 입장으로 정리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관계부서와 또 전문가분들 함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히나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분께서 많이 오셨던 이유는 직접 한번 현장의 입장이나 목소리를 또 여과 없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왜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 번은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발제와 또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겠는가 라는 그런 진중한 논의의 장이 아마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법과 제도 그리고 또 시설 기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함께 오늘 이 토론회에서 좀 담겨지는 그런 좋은 해안이 좀 나와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이런 그간에도 제가 보셨던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부부처에 오신 분들도 이런 자리가 혹시 자주 좀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아마 그만큼 이게 쟁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논의의 장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종철 회장님께서 또 우리 저희 의원실과 함께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오늘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논의위원들이 노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법과 제도에 반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의원실에 논의를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쁘신데 우리 또 하승용 회장님께서도 이 좌장을 맡아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다들 귀하게 오신 만큼
좋은 논의 장이 되시길 기대하고 저도 늘 함께 연대와 함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성춘 의원님의 짧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을 뜻깊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박격철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 가장을 맡아주신 하성룡 회장님과 또 발제제와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부에 바쁘신 중에도 기후에너지 환경부 배영근 사무관님, 국토교통부 심형석 사무관님, 고용노동부 허효수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석화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해주심을 크게 감사드리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항공노총 안산지역지구 각 위원장님께서 이 현안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또 같이 동참하고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청소 차량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전국 환경미화원 3만 5천 명의 간절한 현안 사항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청소 차량의 후 발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후 발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성춘 회장님의 설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에 협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 1월 17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대책 마련을 이제 함으로 이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개선 대책의 중요한 내용은 사고, 초차량의 안전운행과 기존 개선으로 발판 탑승, 이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판을 모두 다 철거를 하는 그런 이제 대책으로 우선을 했습니다. 그 후에 환경부에서는 2018년도에 한국형 청소차 개발 교육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원과 운전원의 사고가 있는데 전체 사고의 약 3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이제 직종별 산재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사고로 이제 발생하는 요인은 떨어짐이 15.9%가 됩니다. 물론 이 떨어짐의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청소 차량에서 하차할 때 미끄러지거나 또 발판에 매달려 이동할 때 떨어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청소차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과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수지 운반 차량의 작업용 발판은 현재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서. 그렇지만 매년 발판과 관련된 사고 사례도 발생되고 있고, 또한 이런 그 사고 발생에는 잦은 짧은 거리를 자주 이동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타잔이 떨어지고 또 제재받고 안 타잔이 힘들고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사실 우리 환경위원들이 만약에 탑승을 하다가 적발을 했을 경우에 회사는 심할서를 이제 쓰게 합니다. 너는 불법을 저지른 불법자다. 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냐? 지시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심할서를 제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보게 되면 모든 그 회사들은 해고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노동법에 의해서 정당한 해고에 대한 취업규칙의 조항으로 심할서 3회 이상 제출 시는 해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맡은 바 본분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번 적발되면은 해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판에 매달려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이것은 저것은 먹으면 죽는 도약인데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하도 제재가 강하고 여기서 규제를 하니까 인천시 계양구 환경위원회는 자그마한 스쿠터를 사가지고 환경 그 청소차 생활 배기물 앞쪽 또 앞차 징계차 뒤를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가 있는 곳에 차가 정차하면은 스쿠터를 세워놓고 그리고 생활 쓰레기를 적재함에 집어넣고 그리고 끝나면은 차가 출발하면 스쿠터도 함께 출발하고 이걸 계속 하루에 반복을 하면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실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점을 볼 때에 우리 환경위원들은 먹으면 죽는다는 독약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이거 먹어도 죽을까? 이거에서 뭐 심할서 쓸까? 이거에서 적발할까? 이러한 참 어쩌면 좀 불안전 그 불감증이랄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빠져들어서 이러한 참 현실태인데 이러한 실태를 놓고 우리 한국자원대기물 환경협회는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협회의 목적대로 생활 폐기물의 안전한 운반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 오늘 이렇게 귀한 토론에 잠까지 왔습니다. 자, 나머지 모든 내용은 유일물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인권연구원의 김현태 연구원께서 환경위원 보호를 위한 후보 발판 장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태입니다. 발표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 국내 제안을 위와 같이 정리했고요. 이러한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둘러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 발판은 유럽이나 미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1501-1이라는 이런 레귤레이션이 있고요. 이게 원문이고 그 다음에 미국엔 안시 Z245.1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 발판에 대한 규정이 있고 속도 제한 20마일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탑승 발판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 레귤레이션 원문이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간단한 동영상을 대문이 그려 일견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사이고 현대특장공업에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줬고 옆에 측면들을 보면 측면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을 때는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펼쳐져 있을 때는 작업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적용을 배제하고 합니다. 사람 탈 수 있게 저희 국내 관련 법에 저상버스 규격이 340mm인데요. 저희가 이걸 만들어 봤는데 340mm까지 내리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협회하고 제작사가 특허도 다 준비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게 유럽에서 쓰고 있는 발판의 예시입니다. 저희 거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사람이 타면 차속을 유럽이나 미국이나 차속을 제한합니다. 이게 중량 감지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타면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20마일 이상 미국에서는 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희가 근본 세미나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의 표준 안전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탑승자가 펼친 상태로 원거리 이동 시에는 차 안으로 집어넣고 걸쳐지지 않도록 발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발판은 미끄럼 방지 및 먼지가 쌓이지 않게 뽕뽕뽕뽕 구멍이 뚫린 상태를 제한하고요. 발판의 표면은 울퉁불퉁한 상태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건 유럽식인데 300mm 이상 해야 하고 1인당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와 실무를 해보니까 이게 유럽식으로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넓은 공간을 제한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두 사람과 무게를 해서 250kg 정도로 수직 정하중에 견딜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을 드렸고요. 도로면으로부터 50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손잡이, 탑승, 특히 저희가 이 안전기준에서 또 저희 자동차에서는 안전기준 25km, 시속 25km 대해서 미만의 차는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판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25로 할지 30으로 할지 이건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속도는 규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사람이 탑승을 하면 가속이 되지 않는 그런 차량 구조로 저희가 제한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럽은 이런 기준이 없는데요. 이게 사람만 타고 무게만 감지한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작업자들의 안전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결과 후방 레이더 또 후방 카메라 및 모니터를 장착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상형 차의 경우에도 이게 좌측으로 내릴 때 문제가 생겨서 지금 후방 카메라를 지금 장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업자가 전방을 보고 두 개에 매달려 있더라도 카메라가 뒤를 보고 레이더가 센싱해서 혹시 뒤에서 차가 우리 쪽으로 작업자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지, 이것을 작업자는 전면을 보고 있지만 카메라가 녹화해가지고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만약에 일정 거리 이상으로 충돌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노티스를 주는 그런 것들도 설치를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TMA는 트럭 마운티드 어테뉴이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지나다니시다 보면 작업자들 뒤에 이렇게 훌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방금처럼 추측된 부분에 대해서 TMA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한국 기준이 되면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뭐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고 고용노동부가 바로바로 해서 이게 설치 고시가 공포가 되리라고는 저희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환경문화국토부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실증사업이나 규제특례라도 먼저 이런 안을 일단 마련해서 규제특례를 진행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한번 실증해보고 정말로 효과가 좋고 안전함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관련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준 도입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협회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한국노총 경기본부 안산지역 지부의 박은재 의장님께서 후보 안전 발판에 대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박은재 의장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토론을 마련해주신 박해철 국회의원님, 그리고 유성춘 한국자원폐기물 환경대표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 자리를 또 꽉 채워주신 우리 안산의 환경위와 노동자들, 또 한국노총 우리 안산지역지부 회원조직의 대표자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안산 환경위와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도 함께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이 토론회를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도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국 속담 중에서 늘 얘기하는 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또 사후 약방문이다. 늘 죽고 나서 뭐 약국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은 하루에 수백 번을 얘기해도 아깝지 않다. 저희들 한국 지금 현재 산업재해가 워낙에 사망사고나 또 중대사고들이 워낙 많이 나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세상에도 없는 법입니다. 처벌법보다 예방법이 사실상 만들었는데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와 또 우리 안산시 또 환경위와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 사고가 3만 5천 명의 환경위와 노동자들이 6천만 명이 버리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평균 하루에 5, 6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만 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3만 명이면 하루 같은 하루를 치면 한 5, 60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뭐의 문제냐? 어떻게 보면 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장비 이용해서 하루에 그 장비를 탑승을 하지 않으면 3, 40km를 뛰어다녀요. 특히 뭐 시골 같은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시골은 띄엄띄엄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이 도심지는 골목골목이 좁은 공간에서 차가 양쪽에 또 세워져 있고,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우리 그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한 새벽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깜깜해요. 특히 골목길은 더 하고요. 그 대로변은 그래도 덜하고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런 어두운 곳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그 땅바닥이 제대로 발을 디디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가 사고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끄러짐이고 낙상하는 경우가 최고 많은 거죠. 낙상해서 거의 병원 옮기면 거의 사망, 최근에 2024년도 일어났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금 현재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서, 조금 전에 우리 그 한국인정연구원 김형태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차량을 유럽 모델이나 미국이나 일본 모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령을 바꿔야 되거든요. 특히 노동부 법령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 노동부도 지금 현재 산재 사망사고 이런 걸 전부 다 컨트롤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이런 걸 아마 데이터로 직접 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늘 담당자가 바뀌니까. 법령 조금 하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이게 우리나라의 좀 문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뭐 이 토론을 통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입법 과정이나 아니면 법령 변경하는 거는 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없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고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청소 차량 후보 안전 발판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방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 차량 후보 안전 발판에 대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 차량 후보 안전 발판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며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후보 발판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안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후보 안전 발판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작업을 위해 환경미화 노동자가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걷고 뛰어서 피로가 누적되어 정년 퇴직 후에 문업과 허리, 발목 치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후보 안전 발판은 이러한 현상을 줄이는 큰 역할을 하므로 후보 안전 발판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청소 차량의 후보 안전 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정부 부처에서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후보 안전 발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신 ENG의 이명도 연구 소장님에 의해서 후보 안전 발판 설치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 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신이인지 연구소장 임명호 박사입니다. 오늘 또 이런 새로부터 생활 폐기물 처리와 청소 등의 수고가 많으신 전국의 환경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토론은 우리나라의 청소 차량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차량 후보 발판의 실정 해법을 찾아보기 위하여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청소 차량 후보 발판 설치 관련 법규 및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후보 발판 관련 규정을 일단 살펴보면 경찰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2호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의 위반 여부입니다. 후보 발판은 화물 적재함과 상관없기 때문에 범위 한정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 중에 잠깐씩 사용하는 후보 발판은 화물 적재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필요합니다. 보안부처 업무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불법 및 중대재해방지법으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합성에 대한 제7항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 1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합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세 기준을 제정하여 도시 공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을 유럽 및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특정자 상황에 부합하게 제정하여 노동부에서 도시로 공포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불법 차량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3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준비 등 제1항 제5호 자동차 자기 인증의 여부와 다르게 제작 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공에 해당됩니다. 최초 인증을 받을 때는
후보 발판이 없는 상태로 인증을 취득하고 등록 후 후보 발판을 장착하면 인증명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후보 발판 장착 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정에 관한 규칙 99조 차제 및 차체 제1항 제3호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특수 자동차 및 오버행은 축구의 3분의 2 이하의 것에 만족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 발판을 확장한 경우는 작업 상태이므로 위로 오버항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후보 발판을 수축한 경우 위로 오버항 규정에 만족합니다. 현행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의 현 실태는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에 부착한 부적절한 발판이나 후보 안전판 위에 수거 작업차가 탑승하여 이동하거나 이동 중인 차량이 후미의 발판에 타고 내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떨어짐 넘어짐을 인하여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외에서 적용 중인 후보 탑승 장치를 검토하여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수거 작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제도를 정비하여 수거 작업지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범국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후 후보 발판의 합법적 사용으로 한강 위험 피로도 저감 및 작업 만족도 향상과 후방 탑승으로 인한 작업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